자,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이 단원이, 144쪽은 안 합니다. 이제까지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으면, 그쵸? 필수예제 봐봐요. 필수예제 30번. K 넘겨가지고, 3실근, 1실근과 두학은 똑같은 문제. 지금 이렇게 똑같은 문제들이 자꾸 계속 내는지 모르겠지만, 144쪽은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부등식 부분인데 부등식에 대한 개념은요 너무 간단해요. 자, 그래프가 x축의 위쪽에 있으면 이 부분은 양수가 되는 부분, 양수가 되는 부분 그렇잖아. 아래쪽은 음수가 되는 부분 알고 있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문제를 풀어주세요라는 얘기고 그래프만 잘 그려야 됩니다. 최대한 그래프만 빨리 그리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31번 보면 1번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자 항상 성립하래요. 4차입니다.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풀 때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0 이상이니까 x축 위쪽에 있어야 돼요. 맞지? 자 그러면서 부등식을 풀 때는 굳이 숫자 내가 모르는 숫자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x축을 기준으로 풀면 되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가지고 굳이 숫자 넘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f'x는 자 4x의 3제곱 마이너스 32잖아. 4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나옵니다. 자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오케이? 자 빠르죠? 자, 여기 이상입니다. 이게 된단 말이야. 중요한 건 근의 개수예요. 실근이 오직 하나밖에 안 나와. x는 2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만 꺾어지는 거야. 즉 2라는 부분에서만 그래프가 꺾어지는 거야. 나머지는 허근이야. 얘가 무조건 0 이상이 되고 싶대. 당연히 최소값 2를 넣어주면 최소값이 나오는데 그게 0보다 이상이면 되죠. 이게 다야. 그래서 2를 넣어주면 16 마이너스 64 플러스 a가 최소값인데 이게 0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a는 이상입니다. 48 이렇게 넣으면 된다. 단순하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f함수하고 g함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a g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g보다 f가 위쪽에 있으래. 그래프가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 f가 g보다 항상 값이 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프가 위쪽에 있다? 얘는 크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대로 넘겨가지고 빼버리시면 fx에서 gx를 빼면 이게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이 돼야 돼. 언제나 0보다 커야 돼. 그렇다면 자 빼줄게요. 3x의 4제곱 마이너스 8 x의 3제곱 플러스 6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0이 나오는데 이게 언제나 0보다 커야 돼. 그럼 얘를 y는이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y''은 12x의 3제곱 마이너스 24x의 제곱 플러스 12x가 나오거든. 12x를 묶어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나와서 12x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중근이 나오네. 도함수가 x는 0이라는 근과 1이라는 중근을 가지게 됩니다. 자, 두 부분에서 눕습니다. 그런데 1은 중근이기 때문에 방향을 유지합니다. 0에서는 꺾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1에서 누웠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돼요. 얘가 언제나 0보다 크고 싶다. 0보다 크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이 0을 넣어주면 나오는데 그게 0보다 크면 돼요. 0 넣어주면 나오는 건 상수항이지. a-10이 0보다 크면 돼요. 부등식이 더 쉽습니다. 방정식보다. x축에 대해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부등식이 훨씬 더 쉬워요.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다면 자, 또 풀어보세요.
됐어. 이렇게 잘 점수 그래서 일하기 때문에 너무 책도 너무 못했고 마지막 것이다. 여기서 그래프 범위 전혀 없어? 응? 쌤, 0.7 작품이 없어. 왜 그래프가 전혀 없어? 이제까지 잘하고 있었다며 여기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까지 다 지났다면서. 갑자기 안 되는 게 아니고 왜 그래프가 없어? 그래프 그릴 수 있지? 근데 왜 그래프 안 그려? 왜?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아는데 왜 그래프를 안 그리냐고. 이 문제 무조건 그래프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 돼. 대충 하고 아니야, 준성이? 대답만 알겠다고, 편했다고 막 계속 그러면서 왜 그래프가 없지? 물어보고 하라고. 132만 그래프 그리는 걸 할 수 있지. 더함수 찾아가지고 더함수 분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 그리는 걸 할 수 있지. 그걸 못 해버리면 안 된다. 갑자기 의심스러워지는데? 준성아? 자, 빼봐봐. 32번 모르겠다고? F가 G보다 항상 위쪽이니까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야. 이게 F 빼기 G를 해봐. 그러면 복잡해. F에서 G를 빼니까 이렇게 되네. 이게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래프 그리니까 너 그래프 그릴 수 있어? 더함수분 찾아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그래프가 끝나가고 있어 지금. 갑자기 왜 아파 준성이는? 자, 이거 그래프가 언제나 X 위쪽에 있어야 돼. Y 프라임은 저번 숙제 제대로 한 거 맞지? 이렇게 되잖아. 근을 구해야지. 4x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근이 뭐가 나와? 0, 1, 3. 근이 3개가 나와. 근데 더함수근이 3개면 이런 그림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왜 풀이에 그림이 없어? 나도 못 풀겠어. 그림 없으면 나도 못 풀어. 이거는 어떻게 식으로만 풀어? 이렇게 돼 있고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겠지. 거리가 머니까 이렇게 그려진다고.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3일 때 나오잖아. 3일 때가 0보다 크면 될 거 아니야. 3 넣어주면 0보다 크다. 이게 3 넣어주면 0보다 크다. 그게 답이야. 그래프만 그리면 다 이기는데 갑자기 의식이 들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아프면 말을 해. 자, 필수에서 32번. 자, 32번. 진도는 3교시까지만 나가요. 4교시는 개별적으로 질문 받아줄게. 자, 그것도 상황 봐서 4교시 살짝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항상 성립돼요.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언제나 0보다 이상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서 F' 미분합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6x 3x로 묶어버리면 x-2가 될 것이고 근이 0하고 2가 나와. 3차가 근이 2개가 나오면 무조건 이런 모습이지. 무조건 이런 모습.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야. 근데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줬어? 0 이상 부분만 설정했잖아. 그럼 나는 이 부분만 보고 싶은 거야.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이상이 되고 싶은 거야.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2에서 나오잖아.
2를 넣어서 함수값을 구해야지. 2는 4, 3, 12 플러스 A. 얘는 A 마사인데 이게 0보다 이상이 돼야지. 최소값이 0보다 이상이 돼야지 항상 0보다 이상이 되겠지. 항상 0보다 이상이 되라고 했으니까 특정 범위가 잡히는 거야. 알겠어? 이런 문제야. 너무 쉬워. 그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너무 쉬워. 전체가 다. 자, 이거 봐봐. 똑같은 문제야. fx가 gx보다 이상이래. 그 말은 fx 빼기 gx가 언제나 0보다 이상이 돼야 돼. 그럼 fx 빼기 gx를 찾는 거야. 두 개 빼. 그랬더니 x의 3제곱에 없어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나와. 이게 언제나 아니구나. 0 이상 2 이하에서 이게 0 이상이 돼야 돼. x축 밑쪽에 있어야 돼. 똑같이 y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y 프라임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근이 뭐가 나와? 뿔마 1에서 근이 나온다고. 근 두 개 나왔으니까 3차 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얼마나 단순해? 이 단어 자체가. 자, 근데 난 0부터 2까지를 보고 싶은 거야. 0부터 2까지를 보고 싶어. 0이 여기 있다면 2는 자, 아까 그거 1대 1대 1을 했잖아. 1대 1. 정확히 이렇게 했을 거야. 0부터 2까지 여기만 보고 싶다고. 여기만 보고 싶어. 근데 이 부분이 언제나 0보다 이상이 돼야 돼. 그럼 최소값은 1로 주면 나온다고. 난 이 그래프를 그린 거야. 1로 주면 1마 3 뿔1 마이너스 h 뭐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데 이게 0보다 이상이 돼야 돼. 최소값이 0보다 이상이 돼줘야지만이 저게 만족할 거 아니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이하가 나옵니다. 간단하죠? 다 오늘 배우는 거는 자 그래프 개형만 그릴 수 있으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야. 너무 쉽고요.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자, 해봐. 두 개만, 최소 2개. 그럼 차라리 135번을 풀어봐요. 135번에 2개가 딱 있으니까 이걸 풀자. 자, 여기까지 해서 커다란 단원 하나가 또 끝나게 돼요. 소단원이. 135번을 풀어봐요. 뭐 많이 안 좋아? 순정이? 괜찮아? 화장실 아니고 갔다 와. 아빠지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 비염돼.
된다고 그래? 엄마가 모르니까. 했어요, 그냥? 아니 맞아. 이거 나왔어. 됐어? 뭐 이거 뭐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 있죠? 그렇지? 계속 풀었던 문제 그래프만 그래서 해결하면 되고 잠시 기술 준순위 보면 속도가 속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딱 3교시까지만 나가자. 이거 다 끝내버리면 우리 다 숙제가 너무 많아질 것 같다. 지금 그래서 아닌가? 좀 많아지겠네. 진짜 줄여. 오케이. 다는 끝내진 않겠습니다. 준성아, 죽었냐? 살았냐? 너 갑자기 왜 안 좋아? 체했어. 뭘 먹고 쳤을까? 자, 20분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미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속도와 가속도 부분이고요. 속도, 가속도. 이게 정확한 뭐 증명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속도에 대해서 다루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건 위치가 주어집니다. 위치. 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속도는요, 어디서 움직이는 거냐면 수직선상에서만 움직입니다. X축에서만 움직여요. 단위가 뭘까?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위. 시간 단위입니다. T. 어느 시간에? 만약에 X 위치가 XT 위치가 ET다라고 하면 T는 시간인데 1시간 뒤에는 2에 있는 거야. 2시간 뒤에는 4에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항상 위치를 T에 대해서 주어집니다. 단위를.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있어요. X, T. 자, 위치를 주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뭘 구하고 싶냐면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위치를 어떻게 하면 속도가 될 것이냐? 너무 힘들면 주성이는 3교시만 하고 가고 보강 가요. 지금 보강을 해. 자, 위치를 일단 개념은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개념이거든. 자, 속도 빠르기입니다. 자, 미분이라는 게 미분 계수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기억하지? 미분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위치를 미분하겠다는 얘기는 위치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속도가 돼요. 이거에 대해서 증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돼. 단순히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VT라고 합니다. 속도는 velocity라고 해서 VT라고 나타내줍니다. 자, 그리고 속도를 다시 미분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고요. 걔를 그냥 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속도에 가해지는 거, 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가속도가 0이면 만약에 가속도가 0이면 어떤 운동을 할까요? 할까요? 가속도가 0이면 움직이는 물체에 더 이상 가해지는 힘이 없어. 그 말은 등속도 운동, 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거야. 근데 가속도가 뭐 1이라고 쳐. 이 운동하는 놈한테 1만큼 힘이 계속 가해져. 그러면 점점 더 빨라지는 거야. 이게 가속도가 음수라고 쳐. 그럼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뒤로 가는 거야. 빠르게 가는 것이 점점 늦어졌다가 뒤로 가게 되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게 가속도거든요. 가속도는 AT라고 합니다. 이거 외우면 되게 끝이에요. 이 단원의 개념은 이겁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그런데 속도 개념에서 속력과 비교해서 한 번씩 문제가 나오거든요. 속력은 뭐냐면 빠른 힘이야. 속도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속도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수직선 상에서의 운동만 다룬다고 했잖아.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속도는 플러스 값을 가져요. 근데 반대로 움직이잖아. 그럼 속도는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이렇게 부호를 가지게 돼요. 근데 속력은 그냥 어느 정도 빠르냐 그 힘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호가 없습니다. 즉 절대값 VT라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에서 속도 그래프를 요구하는지 속력 그래프를 요구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절대값이 전체가 다 붙어있는 거 어떻게 그리는지 알죠? 아래쪽을 위쪽으로 뒤집어주는 게 절대값 그래프예요. 전부 다 플러스로 만들겠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나오는 개념이 평균 속력을 물어보거든. 평균 속도 이건 물어보거든요. 이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그냥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 얘들아, 이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구했지? 두 점의 기울기로 구했어요. 기울기가 그냥 평균 속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어느 것도 책에서는 증명하지 않아요. 뭐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야. 알겠어?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위치 그래프는 많이 봤을 테니까 속도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속도 그래프입니다. 속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고 치자. 이렇게 됐다고 치자. 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여기가 1, 2, 3, 4, 5, 여기가 0 이렇게 됩니다. 자, 0초부터 1초까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커지니까. 그래서 0초부터 1초까지는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죠. 있다가 처음에 천천히 가다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초부터 2초까지는 속도가 유지가 돼요. 그대로. 그리고 2초부터 3초까지는 속도가 0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줄어들어요. 3초에서 멈춥니다. 속도가 0이야. 4초까지는 반대로 움직여요. 음수니까.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는데 점점 속력은 커져요. 빠르기는 커진다고. 그래서 뒤쪽으로 가는데 점점 커집니다. 4초 때 제일 빨랐다가 5초까지는 계속 반대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5초까지는 0이 됩니다. 서겠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프의 특징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졸라 쉬워요. 왜? 이거로 풀면 됩니다. 위치 미분하면 속도고요.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입니다. 이거로만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바로 들어가시게 되면, 자, 33번 보세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시간의 T에서의 위치가 주어집니다. 위치가
t의 3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이라고 주어지는데 1번 t는 3에서 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라. 위치 주어졌으니까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몇 초일 때 t가 3일 때 3 집어넣어주면 27 빼기 18이니까 9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다시 가속도는 속도를 또 미분하면 됩니다.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6인데 t가 얼마일 때 3초일 때 18 빼기 6이니까 12가 됩니다. 뭐 이런 거요. 알겠어? 자, 그리고 2번. 자, 이렇게 중요해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했어. 언제 바꿀까요? 라는 건데,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은 속도 그래프가 만약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간다고 하자, A에서. 그러면 속도가 플러스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A초일 때 속도가 0이니까 멈췄다가 A초 이후로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반대로 가게 됩니다. 그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은 A초가 되는 거야. 속도의 부호가 달라질 때. 이해하겠어? 플러스로 이쪽, 마이너스 이쪽이니까 그 0이 되는 시점, 좌우의 부호가 달라지는 시점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 그래프 이거잖아, 속도. 이게 속도거든요.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0하고 2에서 어차피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속도가. 그렇지? 이때는 마이너스고 이때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2초에서 정확히 위치를 진행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플러스 방향으로 터닝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2초 때의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때 위치를 구하여라. 위치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위치식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8 빼기 12 마이너스 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자, 쉽죠? 풀어봐요. 둘 다.
되죠? 뭐 할 게 없죠? 그치? 30번 괜찮아요? 37번? 나쁘지 않아? 질문 나는데요? 30번 괜찮아? 지금 오케이? 30번은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서 언제 부호가 바뀌는지 그 시점이 위치가 진행 방향을 바꾸는 시점이 되겠다라고 했어. 그렇지? 오케이? 됐어? 아주 하면 되니까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원래 끝내보려고 했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질 것 같다. 자,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위로 던졌을 때의 높이입니다. 우리가 위로 물체를 던졌을 때 높이예요. 그러면은 최고 높이 이거는 2차식이기 때문에 꼭지점 구하면 답이 나와요. 이거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 최대 높이 2차식.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푸는 게 아니겠죠. 근데 2차식이 최대값이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안전제곱시키면 답이 나오는데 일단 속도 가속도 구해보십시다. 속도는요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20-10t 그리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자, 가속도는 뭘까요? 중력 가속도잖아요. 9.8m/s.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초 후에 속도 가속도 3 넣어주면 30 마이너스 10입니다. 속도.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는 3초 뒤는 올라가고 있을 때가 아니고 내려올 때라는 얘기야. 반대로 떨어지니까. 자, 그리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입니다. 둘 다. 자, 두 번째, 최고 높이 도달 시간. 만약에 물체가 최고 높이에 있으면 그때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이때! 속도. 이때! 가장 높이 있을 때 속도가 얼마일까요? 얼마가 됐어? 당연하지. 멈추겠지. 왜냐면 플러스 방향 진행하다가 마이너스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속도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2초 뒤에 도달해요. 2초 후에. 최고 높이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말 안 되지? 1을 집어넣어버리면 되겠지. 40-20. 그래서 45. 근데 이걸 구할 때는 완전 제곱 시켜도 된다고요. 이렇게. 1은 마이너스 20이니까 45. 그러면 t가 2일 때 최고 45가 되겠다 하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미분으로 생각해라라는 얘기죠. 지면에 떨어질 때 속도 물어봤어요. 지금 공 던집니다. 퓨 던지는데 지면에 꽝 떨어져요. 그때 속도입니다. 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면에 떨어질 때가 몇 초 뒤인지를 알아야 돼. K를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지면에 떨어질 때는 위치가 0이 될 때예요. 그쵸? 위치가 0이 될 때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5, 1 마이너스 즉 5초 뒤에 지면에 떨어집니다. 높이가 0일 때죠. 그렇다면 이 5를 속도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30이 지면에 떨어질 때의 속도가 되겠구나 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거든요. 밑에 문제 풀고 쉬었다가 개별 질문 받겠습니다. 숙제 잘하고 있는데 보자고. 지혜, 늦을 때는 좀 연락 좀 안 되나? 네. 전화기 항상 꺼져 있어. 숙제 적어놨어요. 시험할 숙제 이거야. 꼭 해와. 할 수 있으려고 모르겠다. 시험 토요일이거든요. 이런 거 갖다가. 그런가? 거의 못할 것 같은데.